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22대 제가 총선에서 크게 아픔을 겪고 한 달 동안 깊은 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뒤 가지는 첫 행사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숨결이 담긴 이곳 이화장에서 우리 또 5.16 63주년을 맞아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 귀한 분들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과분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조혜자 여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5.16은 무엇인가, 또 5.16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갖는가, 두 가지 질문에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질문과 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 작으나마 의미 있는 참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6은 무엇일까요? 5.16 하면 떠오르는 말들은 박정희, 쿠데타, 군사정변, 4.19 등일 것 같습니다. 5.16은 1960년 4.19 이후로 국정이 마비되고 급진 좌익의 발호로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박정희 당시 소장이 주도하여 성공시킨 군사정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1년 5.16을 기점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국가를 이끌어서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인 5.16에 대해서 역사학자이신 이영훈 교수님은 혁명적인 근대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신 바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저도 이 평가를 제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근대화 운동은 19세기 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20살 때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시작해서 입헌 군주제 운동과 공화제 수립운동에 참여하고 무기수 복역을 거쳐서 온갖 신고 끝에 40년 뒤에 근대 국가인 대한민국 수립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전 근대 국가인 조선의 몰락과 국권 상실, 일본에 의한 전제 통치를 겪으면서 근대적 공화제 국가에 대한 열망을 53년간 품고 키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를 도운 사람들은 자유민주 근대 국가를 한반도 남쪽에서만이라도 수립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렵사리 이룬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에 이어 1950년대의 농지개혁, 한미동맹, 교육혁명, 대통령 중심제라는 기적들을 현실화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이승만 시대 말기의 여러 상황들은 5.16과 5.16을 통한 국가의 전환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5.16 당시 대통령 윤보선은 군사정변 소식을 듣고 올 것이 왔다고 했다는데 그의 말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신진 리더인 박정희의 강력한 정적이 될 수 있었던 조봉암을 큰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면서 제거했고 군부를 근대적 초엘리트 집단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4.19와 이어진 혼란은 양대 정당의 지도층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5.16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상당히 바뀌고 정리된 길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가 저물 무렵에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5.16을 통해 출현한 것은 대한민국을 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유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를 출산하듯 대한민국이라는 근대 국가를 탄생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출생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키워냈다고 비유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이승만, 박정희라는 희귀한 지도자를 연거푸 가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런 위대한 축복은 잘 주어지지 않는데 고대 로마에 주어진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1대왕 로물루스, 2대왕 누마는 각기 무와 문을 확립했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학자는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정립한 로마의 군사력과 법령, 종교, 문화 등의 기초가 향후 1000년에 걸친 로마 번영의 강력한 토대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의 1대 2대 왕이 확립한 무와 문이 대한민국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이승만의 문, 박정희의 무로 다시 출현했고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룬 크나큰 축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10여 분, 15분 정도 길이 준비했는데 그래도 지루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5.16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을 바쳐서 자유문명의 틀을 갖춘 근대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수립했습니다. 자유문명 근대국가는 사유재산권의 존중과 시장경제 질서, 실질적 법치주의, 자유민주정치제도의 세 개 축을 토대로 그 기초를 이루는 교육, 종교, 문화, 가족 등을 생명력의 뿌리로 존중하는 체계로 생각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체계 위에서 한미동맹, 북진통일, 반공, 대통령 중심제와 같은 국가 정체성의 핵심도 수립했습니다. 5.16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이 바탕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5.16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혁명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듯이 상전벽해의 기적적인 비전이 초과 달성되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빈국의 대열에서 G8을 넘보는 경제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농업 기반의 후진국이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과 경쟁하는 공업국가로 변모했고, 축척, 첩을 두는 게 난무하던 전근대 사회에서 남성 소외를 우려하는 현실로까지 급속히 변화되었습니다. 근대적 관료제, 군사, 조세, 복지문화 등 모든 사회제도의 근대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가히 혁명적 단절이라 할 만큼 급진적으로 일어났고, 그 출발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었음은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그런데 5.16은 국가 주도형 근대화 혁명이라는 나름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발전국가 체제라고 부르든 개발 독재, 권위주의 체제,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든 국가 주도형이라는 성격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영원히 국가 주도형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드시 언젠가 민간 주도형으로의 이행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의 힘이 넘쳐흘러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비전을 확고하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장개석 총통을 만나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체제를 지키는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넘어서 공산 세계로까지 자유체제를 전파하는 자유의 파도가 되자는 세계사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체제 확장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은 1987년 평화적 개헌, 적법 절차 이념을 헌법 원리로 채택하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했습니다. 5.16 직후의 사상계는 5.16 혁명은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그 계승 연장이어야 한다고 썼고, 서울대 총학생회는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며 환영했습니다. 실제로 5.16은 4.19 혁명이 염원했던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고 성취해냈기 때문에 4.19와 5.16, 5.16과 1987년의 민주화는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연장선 상에 함께 놓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1987년까지 마치 예정된 길을 걷듯이 발전해왔고 1987년에는 민주화까지 달성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이제 오늘날 볼 때는 급속히 변질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1987년부터 30년 후인 2017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탄핵 사태가 올 때까지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아주 깊고 넓게 퍼져 있는 줄 몰랐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 탄핵 이후로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탄핵이 있기 전에인 2016년부터 큰 위기감을 느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난 8, 9년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간 몇 가지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좌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 겪은 22대 총선과 관련한 일만큼 저를 깊이 고민하게 한 일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1987년 이후 우리가 겪어온 문제의 뿌리를 보고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여 고민 끝에 저는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추락의 큰 원인이 국가 주도형이라는 그런 한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나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도하던 근대화의 맹렬함이 잦아들자 국가 주도형이라는 껍데기의 화석처럼 되어버린 국민의힘 계열 정당 및 정부는 현상 유지적인 공무원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편 민주화의 열망을 등에 업고 1987년 이전 대한민국 역사를 대체로 부정해온 현재 야당 세력들은 국가 주도형의 각종 기구와 제도를 자기 편의 약탈을 위한 도구로 악용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밝히기 위해 오래 노력해온 선거 부정 의혹은 아직 국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천인 공로할 채용 비리는 국가 주도형으로 맡겨진 권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몰염치할 수 있는지를 전 국민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5.16 이후의 수십 년간 중요한 일을 나라에 믿고 맡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서 하겠지 했고 권력기관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은 보신과 약탈의 도구로 전락되었고 국민 개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시로 위협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5.16이 지향한 혁명적인 근대화는 자유문명의 금자탑을 단기간에 쌓아 올리려는 기획이었습니다. 서구가 이 금자탑을 쌓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개인의 정신적 변화에 잇따라 있는 르네상스, 과학혁명, 종교개혁, 계몽주의가 있었고 물질적 변화의 산업혁명이 그에 뒤따랐습니다. 그런 뒤 영국과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민주 정치제도가 형성되는데 이 모두는 어림잡아 약 5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화지체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발전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역의 발전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국가 주도의 근대화 혁명으로 물질적 근대화는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주도권이 국가에 집중된 체제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나자 영혼 없는 권력으로 가득 찬 국가기관이 보신과 약탈의 도구로 전환되었고 나라 전체와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그 피해를 겪게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제목 5.16을 5.16하라, 즉 국가 주도형 근대화를 전환해서 건국기념사에서 이미 선포했듯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우리 헌법 전문에서 건국일에 줄곧 선언하듯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즉 훌륭한 국민들을 양성해서 국민들이 국가를 주도하게 하는 민간 주도형 선진화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1969년에 태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은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주도형 근대화의 열매 덕분에 배우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국공립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이웃들이 도와주셔서 나라와 사회에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87년 대학에 입학한 지 30년이 지난 2016년 말경 우리 사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간 저는 아스팔트 투사, 자유우파 전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저를 극단적 우파 활동의 종합세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낙선 후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가진 것도 뒷배도 딱히 없는 제가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거세게 많은 무리스러움을 감당하며 싸웠던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도변호사 애국심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대답을 이번에 좀 더 물어본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사명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대, 인문대, 사회대에서 배웠고 법학까지 공부했습니다.
특히 1989년 국문과에 입학한 후 99년 등단의 소설가로 활동한 약 15년 정도 세월 동안 이문열 선생님 가르침을 받으며 철학과 역사와 문학을 깊이 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명의 금자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그리스와 로마, 유럽과 미국을 거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한반도 남쪽에 닻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극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성장통 끝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우리 세대의 민간인들이 살려내어서 장차 문명 선도국가로 만방의 빛을 발할 대한민국의 사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확신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신념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의 선거 과정은 준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의 무도함과 민간 영역의 취약함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16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전환 또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961년 5.16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5.16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혁명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이 역사의 정방향이라는 점은 적어도 제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 5.16의 이 시작은 1961년 5.16의 틀을 깨뜨리는 듯 보이지만 그 가장 충실한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16을 5.16하라. 이 시간이 5.16의 출현과 그 너머의 역사를 가능케 한 이승만 대통령, 또 5.16의 출발로부터 혁명적인 근대화의 기적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박정희 대통령을 함께 기리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명을 이어가는 작은 디딤돌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몇 명의 동지들은 감히 민간 주도의 선진화 혁명이라는 등대를 보면서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